여러분,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지혜를 더해가는 보석 같은 시간이 될까요? 하루가 다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늙어가는 건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이를 먹는 건 인생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여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선택들이 노후의 행복을 만들고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비결을 소개할게요. 단순한 꿀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누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볼까요? 나의 노년은 내가 책임진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지혜.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가장 본능적인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본능에 휘둘리면 건강과 인간관계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를 내는 순간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심박수가 상승하고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만성 스트레스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죠. 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단순한 분노가 우리 삶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잠시 멈추기입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는 한 박자 쉬면서 심호흡을 깊게 해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교감신경계의 과잉 활동이 줄어들고 뇌가 이성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호흡은 몸에 축적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의 본질은 무엇일까? 화를 낼 땐 종종 분노 자체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억울함이나 서운함, 혹은 자존심이 상한 감정이 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화는 상당히 가라앉습니다. 또한, 화를 내면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심리학자들은 화를 낸 뒤에도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악화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차분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더 강력한 해결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죠. 화는 단순히 건강과 관계를 해칠 뿐 아니라 뇌의 사고력도 감소시킵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면 뇌는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우세해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 순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려면 한 발짝 물러서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화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뇌가 그 패턴에 익숙해져 더 쉽게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매일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명상, 운동, 일기 쓰기와 같은 활동은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 감정은 어땠는가? 를 돌아보는 습관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들죠. 결국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스스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평화는 건강과 관계,
그리고 노후의 행복까지 선물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화가 나를 지배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감정을 지혜롭게 다룰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문입니다. 소식은 장수의 비결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라는 속담이 있지만 현대의학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과식은 단순히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것을 넘어 장수의 적입니다. 반대로 소식은 단순한 식습관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왜 과식이 문제일까요? 과식은 우리 몸에 다양한 부담을 줍니다.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은 과로를 겪게 되고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는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장기간의 과식은 대사증후군이라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비결로 하라 하치부라는 개념을 실천합니다. 이는 배부르기 전 80%에서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칼로리 제한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천천히 먹기에 놀라운 효과. 밥을 먹는 속도 역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빠르게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반면 천천히 씹고 음식을 음미하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배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 입당 최소 2~30회 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효소 분비가 활성화되고 음식의 영양분 흡수율도 높아지죠. 소식을 습관화하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하루하루 더 활력 있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깨닫게 되겠죠. 내가 오늘 건강을 위해 적당히 먹은 한 끼가 내일의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럼 오늘부터 소식 습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적게 먹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삶의 첫걸음이 바로 지금입니다. 평생 즐길 취미로 활력을 더하기. 외로움.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감정일 수 있지만 사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신을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열쇠가 바로 취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내면의 평화는 고독 속에서 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 삼아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을 잘 다루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삶의 의미를 더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는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외로움을 기회로 만드는 법. 혼자 있는 시간은 단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취미를 통해 그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가장 즐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이 바로 당신만의 새로운 취미가 될 겁니다. 더 행복한 삶을 향한 가벼움의 미학. 후회 없는 삶을 꿈꾸시나요? 사실 후회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후회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특히 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집안부터 마음까지 가볍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후회가 자기 성찰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후회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돌아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시간을 낭비했구나라는 후회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후회를 통해 배우고 행동을 바꾼다면 그 감정은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집 안에 쌓여있는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정리 전문가 마리 콘도는 설렘을 주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깔끔한 환경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건을 줄이고 집을 정리하면 단순히 깔끔한 환경이 아니라 마음속 평화와 여유를 얻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삶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후회는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볍게 한 뒤에는 새로운 도전에 도전할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정리를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돕는가? 아니면 과거에 머물게 하는가? 그리고 후회를 기회로, 단순함을 행복으로 바꿔보세요. 말은 보석처럼 꼭 필요한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사람 사이의 벽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은 꼭 필요할 때 신중하게 해야 더 가치가 커집니다. 말은 아끼고 그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뢰를 쌓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만 진정한 신뢰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널 도울게라는 말보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내미는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불필요한 정보까지 드러나게 되고 이는 오해를 부르거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본질적으로 진실함으로 신뢰를 쌓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침묵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말의 무게와 타이밍에 신경 쓰라는 뜻입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는 많은 말을 대신하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은 가볍게 흩날릴 수도 있지만 잘 선택한 말은 보석처럼 빛나며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는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 대화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끔은 말보다 행동이, 설명보다 진심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만 하세요. 그때 당신의 말은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2024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후회가 있었다면 그것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기쁨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일로 이어질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2024년의 마지막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충분히 잘 살아왔다. 올 한 해 내 인생의 귀인 채널과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저희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 인생의 귀인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여러분의 곁에서 삶에 작은 힘과 지혜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단순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히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함께하길 바라며 행복하고 건강한 2025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